중국 함정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중국 제품 보면 뭔가 좀 품질이 안 좋고 이래서 아이고 이것도 중국 제품이구나 했는데 요즘은 중국제 괜찮죠. 중국은 13억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넘어갔는데 상당수가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현대차, 코닥, 애플, 이베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고, 이베이는 철수했고,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생각보다. 중국 시장을 하나로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심판도 공을 차는 그런 시장입니다. 심판이 굉장히 편파적이고 게임에도 참여해버립니다. 중국 경제의 특징은 국가 자본주의라고 해서 국가가 경제에 직접 관여한다. 그 다음에 권력의 눈밖에 나면 한 방에 훅 간다. 한국하고는 겹치는 시장이 많죠. 또 추격이 빠르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하나의 특징으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중국은 스카이캐슬에서 애를 의대 보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렇게 총 출동하는 것처럼 경제를 위해서는 뭐 나라, 정부, 기업, 개인 뭐 다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산 통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우선은 생산의 국내 통합,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중국 제품에 수출했는데 점차 중국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 부품도 중국에서 생산해라, 그럼 안 쓰겠다,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만 하는 나라에서 이제 내수 시장을 키워서 수출 의존도를 낮춰보자, 그런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리바바 발 유통 변화, 생산해서 모바일로 물건 팔고 뭐 그런 IT 쪽으로 굉장히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보다 기술이 조금 앞서서 중국의 과실을 함께 누려왔는데 점점 그 포지션이 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해지죠. 뭐 여전히 중국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1위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심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중국의 실리콘밸리인데 단순하게 뭐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굉장히 좀 편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짝퉁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한데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심천에 공장들에 이런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쉽게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다. 뭐 BYD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비슷하게 겹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의 어떤 테크놀로지보다는 나중에 자율주행을 보고 그 기술력 때문에 좀 평가를 높게 하는 그런 회사고, BYD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지만 중국의 외국 회사가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물건 만들어 팔겠다 하면 그러면 시장을 줄 테니 기술을 달라 해서 기술을 쏙쏙 빼먹죠. 여기 보면은 그림 보면은 왼쪽에 야채 파는 아줌마가 QR코드로 계산합니다. 거지도 QR코드로. 유재석 좀 닮았는데. 기술을 훔치고 기술을 개발한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일본 기술 많이 좀 이렇게 모방하고 가져오고 했죠. 제 원래 전공이 공대 기계 쪽인데 예전에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약간 뭐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본 바이어들이나 뭐 일본 협력 회사들 오면 룸사롱에 데리고 가서 막 술을 막 떡이 되도록 마시게 하고 뭐 가방에 들어있는 거 막 복사하고 그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중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은가.
중국은 강한 성당이라고 해서 한나라 때는 중국이 강했고 당나라 때는 번영했다라는 그런 과거를 용어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 그 결과가 이제 1대1로 제조 2025 뭐 중국몽 이런 게 되겠죠. 또 중국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무서운 점은 이게 자존심인지 애국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중화 사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개개인이 이런 게 좀 강해요. 예전에 왜 비정상회담에 장위안이라고요, 좀 잘생긴 친구, 아마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오는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좀 나라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게 좀 강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방송 나오면 검열을 당하나 할 정도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 무섭게 반응하죠. 어쨌든 개개인들이 이런 신념이 있어서 더 무서운 게 아닌가. 중국의 약점은 없는가? 중국은 패자독식, 이 강한 놈이 약한 놈 걸 뺏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대 마진이 보통은 1%, 2%, 다른 나라는 그런데 이 나라는 3% 정도. 주식도 뭐 거대한 도박장이다. 국유기업이 시가총액의 한 6, 70%를 차지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업에 토지 사용권을 주고 기업은 그걸 또 개인한테 파는데 결국 또 개인들은 뭐 집이나 뭘 살 때 은행에 또 대출을 받죠. 끊임없이 개인의 부를 국가가 뺏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얼마 전 뉴스인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방 관리 집에서 이런 뇌물이 나왔다. 금괴만 8천억 원치, 나머지 돈은 뭐 44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부정부패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국 시장은 고가 브랜드 뭐 완전 뭐 샤넬 뭐 이런 고가 브랜드 아니면 가성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중국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중국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자꾸 바뀌니까. 주중대사는 지금은 아마 장하성이 가 있는가 그런데 주중대사는 예전부터 계속 정치권에서는 보훈 인사로 전문성 없는 사람을 계속 보내왔다. 예전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인맥하고 좀 다르다. 내용이 뭐냐? 관시라는 건 좀 미래지향적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데 초코파이 따라 만들기 쉽잖아요. 중국에서 얼마든지 따라 만들 수 있는데 장수하는 이유가 1년에 막 1억 개씩 팔리는 이유가 가격이 현지화됐다. 가격까지 적당하게 싸게 해버리니까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프트 차이나라는 이런 철자를 따서 패션, O2O, 필름, 드라마, 그 다음에 여행, 화장품, 그 다음에 건강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유아시장, 엔터테인먼트, 먹거리. 중국이 엄청나게 농수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건 맞는데 약간 신뢰, 뭐 가짜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책 소개 간단하게 하면 차이나랩에서 기획했고 한우덕이라는 분이 지었습니다. 초판은 2018년 6월 1일, 가격은 15,000원. 굉장히 좀 잘 읽히는 책이니까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